네, 이어서 더 이슈인데요.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가 오늘 점검하겠습니다. 이란발 쇼크가 오게 될까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유가 패턴을 보신다면 연초부터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간밤에 66달러 선에서 마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방 가능성을 더 열어둘 수 있을 만한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요. 지금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를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란의 수출기를 막아서 지금 정권의 돈줄을 죄겠다 이런 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란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원유를 수출하는 핵심 길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막불 작전을 놓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펙의 지금 어떤 포지션이 나올지가 향후에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사우디의 입장을 주목하고 있고 지금 이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미국은 조치가 있다라고 좀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유가 상승은 당분간은 좀 막을 수 없을 거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신증권의 김진엽 연구원과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가의 지금 향방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오던 유가는 미국이 이란 원유 수입 제재 이슈에 상승폭을 크게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펙의 감산 기조와 리비아 내전, 그리고 베네수엘라 생산 차질 등 기존 공급 이슈들이 유가를 지지해주고 있는 가운데 이란발 악재가 좀 기름을 붓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했는데 당시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180일간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이 예외 적용 입장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재가 복원된다면 이란의 원유와 그리고 석유 화학 제품 수출 등 에너지 관련 거래가 좀 제한될 예정입니다. 기존 원유 공급 감소 이슈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번 이란발 원유 공급 차질은 유가의 새로운 상승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올 2분기에서 3분기 동안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에 대한 추가 봉쇄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한편 미국은 이란 원유에 대해서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회원국들이 좀 고상세분을 보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이란발 공급 감소분에 대해서는 상쇄할 여력이 있는지 여부가 향후 유가 시장에 좀 중요한 변수가 작용할 전망입니다. 수급에 좀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유가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되는 건지 좀 전망과 시장의 반응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네, 이번 이란발 이슈로 인해서 국제유가는 좀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WTI 기준으로는 배럴당 70불선을 목표로 한 상승 시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이란의 공급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가 급등이 단기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동맹국도 예외 없는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통해서 대이란 압박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도지만 이란의 원유 수입량의 60% 이상이 중국과 인도가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의 의도대로 완전한 수입 금지는 달성하기 힘들어 보이고요. 올 상반기 동안은 단기적인 공급 이슈로 인해 유가 상승 흐름은 이어지겠지만 하반기에는 유가 하락 요인들로 인해서 상고 하저의 기존 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후 미국 셰일 생산 증대와 글로벌 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수요 둔화 전망도 우세한 상황이고요. 미국 요청으로 사우디아랍에미리트는 원유 증산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 5월과 6월에 예정돼 있는 오펙 석유 장관회의와 정기 총회에서의 결정이 향후 가격 향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기간에는 상방으로의 좀 가능성 예측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5월로 6월로 넘어가면서 오펙의 증산 여부 좀 결정을 보자라고 체크 포인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제 유가 추이부터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시세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보시면 작년 4분기는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탓에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고조됐던 시기죠. 특히나 중국 쪽 수요에 대한 우려가 좀 크게 반영이 되게 되면서 급락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 고점이 이제 거의 77달러인데요, 배럴당. 12월까지 45% 급락하면서
배럴당 42.36달러 WTI 기준으로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이 밀렸고요. 이게 이제 월봉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물론 이때 이제 어떤 감산 이슈라든지 뭐 이란 제재와 관련해서 해외 인정 국가 발표 등의 이슈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차 반등이 개시가 되는데 그러한 재료는 이제 글로벌하게 경기 부양 공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가 되게 되면서 반등을 탔었죠. 그래서 12월 저점 대비로 현재 어제 66.6달러 보면 거의 57% 정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한 4개월 정도 만에 아주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초 대비로 새해 들어서 거의 유가는 뭐 50% 올랐고요. 그 야간에 크루드 매매하시는 분들은 수익률로 보시면 1425%니까 14배가 낮겠네요. 예, 14배 폭등이 나는 시세가. 만약에 작년 저점에 잡아서 지금까지 66달러까지 끌고 오셨다면 롤오버를 계속 하셔서 14배의 아주 큰 시세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로도 보시면 이번 주에 많이 올라가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 국무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일시적으로나마 허용을 했던 이 8개 나라에 대해서 그 면제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런 재료가 나온 거고요. 미국이 작년 5월 달에, 2018년 5월 달에 이란 핵 협정을 탈퇴했었죠. 그러면서 11월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이 제재를 시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대만,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180일 동안 이 예외를 두기로 했는데 근데 이번에 연장 없이 바로 이게 끝나면서 당장 다음 달 2일, 5월 2일 이후로는 이제 그 8개 국가도 이란하고는 원유 거래도 하면 안 되고 금융 거래도 하면 안 되게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될 겁니다. 네, 네.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 측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뭐 반발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좀 상황이 어지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란산 원유 봉쇄 조치가 나왔을까? 네, 이 부분도 좀 의문인데요. 네,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지금 이란의 혁명 수비대 이 해군 소속인 알리레자 탕실이 제가 맞게 읽었나 모르겠네요. 그 사령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그 이익을 얻지 못하면은 봉쇄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 대내적인 부담을 고려할 때 그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실 건데요. 여기가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네. 이제 구글 지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란이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는 사우디,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가 있는데 제가 분홍색 점으로 찍어놨는데요. 그게 이제 스트레이트 오브 호르무즈라고 나왔더라고요. 호르무즈 해협인데 사실 저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우디나 이라크나 뭐 쿠웨이트도 그렇고요, 뭐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수송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2016년 기준으로 이쪽 그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 원유 수송량이 글로벌 전체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이 가운데 약 85%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인도나 일본 등 아시아로 수출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봉쇄가 되면 물론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이 나라들은 그러니까 이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국가 나머지는 대체로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해서 이란과 이라크 전쟁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태에 실제로 이게 해협이 봉쇄됐던 사례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협 주변으로는 미국 오함대가 위치를 해 있는데 이 관련해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원유 수송의 85%가 아시아로 또 향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어떤 정치적인 역학 관계를 생각했을 때에는 쉽게 봉쇄하기는 어려울 거다. 봉쇄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시각이 많고요. 그래서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확산될 개연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치적인 상황이 뭐 맞물려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고차 방정 시기이기 때문에 뭐 네네. 단언하기는 힘든 어떤 그런 시나리오 향후 전망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가능성 계속 크지 않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래도 이게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로까지 번진다면이라는 가정을 계속 달면서도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예. 네. 예, 증권가에서 이제 유가를 전망하는 걸로는 정리를 해보면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단기로는 한 70달러까지는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릴 것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데 공감이 되실 건데요. 지금 미국이 이제 이란을 막고 해서 유가가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한테 이미 공급 확대해달라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현재의 펀더멘탈 하에서 급등하기는 어렵다.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고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 오버시팅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요. 뭐 각사별 전망을 들어보시면 그럴 개연성도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이 지금 유가를 잡고 금리도 잡고 해서 안정적으로 가려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란을 쳤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훨씬 쉬울 것 같고요. 그 뒤로 이제 뒤로 그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하고 이미 다 이렇게 입을 맞춰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가 올라가기는 쉬운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급등하기는. 자, 키움증권 시각을 좀 먼저 살펴보시면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제재한다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유가 상승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이란의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급 비중이 크지 않고 또 그래서 잠깐 준다고 해도 수출이 제한돼서 줄어든다고 해도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펙 내에서 이란의 원유 생산 비중은 9%이고요. 글로벌에서는 3% 정도로 미미하고요. 수출 비중도 전체로 보면 3%는 미미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한 점도 유가 상승 상단을 제한할 요인이다라고 보고요. 특히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가 작년 11월 달 이후로 공급을 축소해 온 만큼 공급 다시 확대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론 이제 이들이 실제로 공급을 늘릴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 전체적으로 감안해 보면 유가가 폭등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키움은 단기적으로는 70달러 돌파할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연간으로는 50에서 70달러 밴드 내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시각은 일단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는 것이 유가를 안정시키려는 전략이다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공감이 되는데요. 미국이 이란 제재하는 거는 오펙 플러스한테 암묵적으로 감산 강도를 완화하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건데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는 지난 4월 8일 날 푸틴 대통령이 통제 불가능한 유가 상승을 본인이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러시아 에너지 장관도 같이 입을 맞춰서 이란하고 베네수엘라만 잘 미국이 눌러주면 우리는 증산을 언제든지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펙 플러스가 미국에 어떤 딜을 던진 것이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란 제재를 강화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대체로 보면 이 시각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나 어떤 그 논리 전개 그런 것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거들도 좀 탄탄하고요. 그래서 시간론상으로는 일단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 3일부터 제재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 할 것이고요. 여기 이제 러시아 아까 말씀드렸던 비오펙이 러시아가 있죠. 그리고 오펙 플러스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러시아가 그 부분을 확인할 거고요. 미국이 그렇게 해주면 증산은 언제든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 날 JMMC라고요. 오펙 비오펙,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 공동 감산 감독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감산 조정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확실하게 눌러주고 러시아가 그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5월 19일 날 공동 감산 감독위원회에 들어가서 감산 조정을 해서 증산을 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면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도 같이 그 보조를 맞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유가는 다시 안정화될 것으로 EBS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전해드릴 증권가 시각에서 가장 좀 합리적인 판단이고 공감대가 형성될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NH는 역시 유사한데요. 이란 제재 강화 나오면 단기 오버슈팅인데 중기로는 하향 안정화 될 것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밴드 본인들이 갖고 있던 밴드 50에서 65달러 밴드로 다시 유가를 회귀할 것으로 봤고요. 일정상 6월 25일 날 제 176차 오펙 정기 총회가 있는 정례 회의가 있는데 이때 아마 하반기 공급 정책도 결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KB 쪽에서는 유가가 2분기에 평균 66달러, 3분기에는 67달러 정도일 거로 봤고요. 67달러래 봐야 지금 66달러 후반이니까 거의 다 온 거고요. 그리고 70달러 이상 가면 상승 여력은 좀 부족할 것으로 KB에서도 전망했고 삼성증권은 역시 5월 19일 아까 이베스트랑 같은 시각인데요. 5월 19일 JMMC 공동 감산 감독 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약간 추가 상승이 나올 거지만 뭐 그 이후 흐름들은 글쎄 아주 강력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쪽 시각이
이제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증권가의 전망대로라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추가적인 상승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네. 그래서 좀 연속성이 없나 싶기도 하고 조선이나 건설 쪽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맞는 투자 컨셉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우리나라가 이란산 원유 도입 비중이 10% 초반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주 이쪽이 뭐 크게 아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번진다고 해도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유가가 글로벌하게 올라가 버리면 좀 타격은 있을 것 같아도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겠고요. 현재는. 그리고 주로 수입하는 게 이란산 원유가 컨덴세이트라는 유종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많지는 않은데 이 컨덴세이트 정제 설비 CFU가 있는 업체들이 원가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약간 좀 거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 순서대로 보면 현대 오일뱅크가 그 컨덴세이트 정제 설비가 제일 많다고 그러고요.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S오일, 그다음에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GS 칼텍스 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현재로서는 약간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이쪽 설비가 아주 큰 포션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이란산 컨덴세이트가 미칠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에서는 이 사실 어제 나왔던 차트입니다. 그래프입니다. 네, 표입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그 업종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시황 담당 애널리스트가 분석해 놓은 건데요. 뭐 직관적으로 보시면 건설기계, 조선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긍정적일 거고 화학, 정유, 항공, 자동차, 소매, 해운은 좀 부정적이다라는 건데요. 이건 뭐 직관적으로 그대로 이해가 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 매매 많이 하시고 계실 흥구석유랑 SH에너지화학도 잠깐만 좀 설명을 드려보면 SH에너지화학은 자원개발 테마로 묶여있기 때문에 오르는데요. 그쪽 사업부가 매출 구성으로 보면 두 자릿수도 안 됩니다. 한 5% 미만으로 아주 미미한데요. 미국에 2008년도에 SH 에너지 USA라는 법인을 설립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건 확보하는 계약도 체결을 해서 온다고 하는데 아칸사하고 오클라호마 쪽에서 아마 셰일 쪽에 대한 뭐 약간 유전 개발 관련해서 좀 들어가는 있나 봐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주 미미한데 그냥 묻혀서 같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흥구석유라든지 실제로 이제 뭐 GS 칼텍스한테 석유를 떼다가 소매를 하게 되는 흥구석유는 뭐 직관적으로는 유가가 오르니까 마진율이 그대로라 그러면 옛날보다는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개선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진이 예를 들어서 5%다 그러면 100달러일 때 5%랑 50달러일 때 5%랑 다르잖아요. 25,000원대 5만 원이니까. 그래서 비율로 보면 아마 그런 부분 보시고 배팅이 들어간 것 같아요. 단기를 좀 많이 올라는 있는데 어쨌든 이 흥구석유는 주유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경영하고 언론에서 보면 뭐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는 햄버거 가게가 아니라 뭐 부동산 업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컨셉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흥구가 대구랑 경북 지역에 주유소 땅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동산 시세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에 저평가돼 있다가 이런 이슈가 나오면 저 PBR주로 묶어가면서 네. 좀 급등세를 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유가가 오를 때 흥구석유가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벌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데이터가. 그래서 역시 테마성으로 움직이니까요. 적절하게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